사진을 찍어서 올릴 텐데, 지난번에 2025년 1차를 했었고, 오늘 2차 그것까지 일단 올릴게요. 사진 찍어서 그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할게요. 일단 올린 거는 나중에 보면 돼요. 나중에 보면 되고. 자, 했나? 안 했어요? 오케이, 땡큐.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교재에 또 뒤쪽에 몇 개 내심, 외심, 수심, 그리고 뭐냐면 평면에 있을 조건에 의한, 그죠? 또 시간 하나 나타내는 거 그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자, 여러분 교재에 411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우리가 했었나요? 연습 문제 411페이지, 교재에 411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연습 문제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안 했나? 했나? 연습 문제 411페이지 연습 문제를 했는지. 이거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해서. 벡터 이거 뭐야? 적분이야? 적분 말고 벡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연습 문제 했어요? 연습 문제 거기에서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있는 게 다 해야 돼요. 뺄 건 없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네요. 앞쪽에 했던 것만 제대로 공부가 되면 얘는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11번을 한번 봅시다. 11번에 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사실 이 문제는 그게 벡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더라? 그거 하나 뭐 우리가 오픈인 문제로 한번 해서 볼게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나 모르겠어요. 3등 문제. 요 길이 같아요. 오케이. 그랬을 때 안 해도 되겠네. 고등학교 때 애들이 하던 건데 이게 지금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입학 시험 문제를 할 수 없잖아요. 시판을 쓰려고 했던 게 과학고등학교 입학 시험 문제인데 안 하게 하자. 썼다 해서 주위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3등 문점이에요. 3등 문점인데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기가 점이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랬을 때 여기가 이렇게 베타고 여기가 이렇게 알파예요. 여기가 코사인 베타고 여기가 사인의 알파. 이게 문제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도 비슷하잖아요. 그치? 그래야 비교를 이제 하는 건데 직각삼각형에 직각 이등변이에요. 직각 이등변.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그치? 3등 문점이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는 알파. 여기가 알파고 어디냐면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슷하면 조금 다르네. 그렇죠? 오케이. 그랬을 때 얘는 뭘 구하는 거냐면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고, 얘는 비슷한데 얘는 이제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던 것 같아. 빗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비슷한 무형의 문제인데 얘는 지금 우리가 연수 문제에 있는 건데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는 벡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니? 1이네.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먼저 보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니까 벡터를 푼다고 하면 코사인 알파는 요 벡터하고 요 벡터 얘 뭘로 가지고? 내적을 가지고 구해주죠. 그렇죠? 내적. 오케이? 왜냐하면 벡터에서 답은 내적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베타는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내적으로 구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요 벡터, 요 벡터를 내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냥 그 상관없는 문제고 이거는 벡터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푼 거냐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건 뭐냐면 이렇게 예전에 한번 했던 거는 기억이 나겠지? 그치? 근데 저게 또 나오네. 저렇게 비슷하게. 그치? 이게 빛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가 이걸 벡터에서 뭐라 그러죠? 정사형이라고 그래서 오늘 벡터의 정사형 문제를 두 문제나 우리가 할 거고, 오케이? 교재 412페이지, 교재 412페이지. 하나는 차토식 교재 411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여기가 m 대 n이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도 m 대 n이 돼요. 빛을 이쪽에서 쪼인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가면 여기도 m 대 n이 되는데 여기 시험에 답은 나와요. 저기 성질이야, 성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빛을 쪼이면 이 위에서 빛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가 3분의 1, 요 길이도 3분의 1, 요 길이도 3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쪼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빛을 붙여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하는 이유는 이걸 잘 알아두세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주면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벡터를 계산할 때 뭐가 제일 편해요? 성분이 주어지면 무조건 계산을 해버리면 되니까 편안한 거지. 여기가 얼마냐면 1, 0이 돼요, 요점이. 그렇죠? 그리고 요점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x좌표가 3분의 1이 두 개니까 3분의 2에 3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x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2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접해서 뭐라고 여기 a 여기가 그 다음에 p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우리가 내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안 할게요. 얘는 벡터 OA가 1, 0인 거예요. 자, 그리고 벡터 OP가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이렇게 좌표축을 도입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기출 문제 몇 개 남아 있어요. 고난도로. OP는 얼마냐면 3분의 1, 3분의 1이 되고 벡터 OQ는 3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가겠죠. 내적에 집어넣으면 돼요.
코사인 알파 베타만 하나 해볼게. 베타만 하나 우리가 해보게 되면 얘는 쉽잖아요. 뭐가 되냐면 5 P의 내적에 5P의 내적에 5P의 크기에 5P의 크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응? 성분이니까. 이제 너무나 쉽죠? 그쵸?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요거의 빗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빗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 자, 얘는 끝이야.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돼. 얘하고 얘를 그냥 뭐 내적을 구하고 크기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기에 1번 문제는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온다. 그리고 오늘도 두 문제를 보게 될 텐데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벡터 A가 있다. 내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정상이라고 그랬죠. 요 벡터를 나타내는 게 요게 이거 비슬제이면 요 길이가 요거하고 같다. 그럼 저거 하나 그냥 오프닝 문제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지 안 풀지는 선생님 좀 쭉 볼게요. 풀었던 걸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왜냐하면 12번을 앞에서 했었네. 바꿔야죠. 그렇죠? 바꿔가지고 연립변들도 다시 하는 거고. 자, 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서 지울게요. 지우고. 이걸 내가 이제 풀려다 안 푸는 이유가 저기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시 문제예요. 입시 문제. 우리나라 그저 과학고등학교는 제일 좋은 데가 서울과학관이에요. 서울고등학교 입시 문제, 입시 문제. 과학고등학교 입시 문제였어요. 저게. 그치? 네? 자, 근데 저게 오리지널을 따지자면 얘는 미국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미국. 이게 우리나라 오리지널 문제는 아니고 미국에 나왔던 미국.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연례 수학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미국의 국제 학교 인터넷 수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측정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 학력 측정 문제에 나왔던 건데 그대로 갖다 썼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냐면 빗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A라고 놓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요 길이는 다 어떠니? 같지.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 빗변의 길이 나중에 나오니까 놔두고 다 같으니까 요 길이를 A, 여기를 A라고 놔도 되잖아. 그쵸? 되겠니? 응?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쪽 길이도 같아요. B 이렇게 놓고 우리가 푸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코사인의 베타는 어떻게 돼? 빗변분의 뭐가 돼? 밑변이잖아요. 그렇죠? 되겠니? 응? 이제 좀 이상하네. 그러면은 오케이. 하여튼 해봅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가냐면 요 길이분의 요거잖아. 그치? 네? 저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얼마가 돼요? 루트 뭐가 되냐면 4 A의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4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쵸? 응? 이제 빗변 여기 2B니까 2B의 제곱 플러스 그쵸? 그리고 요게 A니까 맞죠? 이렇게 코사인 A 베타는 요것분의 A가 되는 문제가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닌가 본데 어떻게 되었지? 요 길이가 코사인 베타 그러면은 저기는 어떻게 되더라? 뭐 어떻게 해봅시다. 나오나 안 나오나. 문제가 좀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루트 얼마죠? 4A의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 플러스 4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얼마가 돼요? A 이렇게 가나? 맞아요? 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코사인이고 빗별의 길이 적든가 빗별의 길이를 어쨌든 해봅시다. 사인의 베타는 뭐가 되니? 그러면 얘는 문자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 얘는 얼마가 되냐? 반대로 B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분의 뭐가 돼? B 이렇게 가나? 빗변 요것분의 요게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의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의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 4B의 제곱분의 A의 제곱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가죠? 답이 안 맞는데? 분자가 2A. 문자가 얼마? 2A 여기는 여기가 얼마? 2A? 저 거기는 A인데 그 밑에 게 잠깐만 여기 A가 되고 코사인 A가 되고 요거는 B 맞잖아. 요거는 요거 분의 코사인이니까 여기 맞고 요거 분의 2A 사인이 B 맞잖아요. 그쵸? B 응? 맞네. 2A 되고 문제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문제가 어떻게 돼 있었더라? 하도 오래된 문제라 모양이 비슷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답이 B가 되고 비교되기 위해서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1이 되고 그러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다시 해보고 다시 해줄게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건 좀 더 다시 할게요. 자 오케이 자 문제 내가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해 보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12페이지 11번은 그렇게 해서 아까 여쪽 거 좌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정사역의 그림자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 15번은 사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해서 앞에 것만 잘 우리가 수업이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12번 12번, 14번 산술 지어가 들어가는 건 중요하니까 12번하고 14번을 다시 한번 보고 12, 14, 15번 정도를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12, 14, 15번을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눈으로 쓱 다 봤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 텐데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420페이지, 421페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420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죠? 메넬리우스하고 체바의 룰이 있죠? 다시 한번 공식 잊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기출문제 풀 때 체바 메넬리우스를 벡터의 해법에서 5문제 이상 보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 오케이? 그러니까 체바하고 메넬리우스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식을 다시 한번 리뷰해 봐라 이런 얘기고. 자 오늘 이제 강의는 어디냐면 421페이지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수식이라는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22페이지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외심이라는 얘기가 있고
수심, 내심, 외심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27번, 즉 423페이지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고난도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7페이지 1번만 하시면 돼요. 1번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420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외심이 있잖아요. 이 세 개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어디부터 지금 할 거냐면 오케이. 2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밑에 있는 연습은 하지 않고 그냥 기본 예제 정도만 잘 하시면 되겠다. 자, 421페이지에 25번부터 할게요. 25번부터. 자, 평면 OAB가 있고 OA가 5고 OB가 6이고 AB가 얼마니? 7이다. 그랬을 때 삼각형 OAB의 수심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자. 그랬을 때 코사인 AOB에는 뭐 제2법칙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주다 이런 얘기가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OH를 우리가 구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421번은 중요합니다. 자, 별표를 하시고 잘 보세요. 자,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고 자, 어떠한 컨셉으로 구하는지를 잘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코사인 제곱식만 하나 연습해 보세요. O, A, 그다음에 B 이렇게, 여기가 B 이렇게 수심이니까 이렇게 해서 수선을 이렇게 해서 수선을 보면 여기가 직각이 되게 하는 요 H가 우리한테는 타겟이 되네. 우리 H가 타겟이.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4, 여기 5, 6, 7이고 코사인 각 A, O, B는 코사인 제2법칙에 넣으면 되죠. 7이니까 그렇죠? 코사인 제2법칙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5분의 1이죠. 자, 코사인 제2법칙에 넣었으니까 이제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거죠. 오케이? 자, 포인트는 별거 없어요. 자, 세 가지의 포인트로 주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벡터 문제를 푸는데 수직 조건이 나오면 I am very happy.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이라는 것은 어떤 수직을 이루는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가 돼요? 무조건 0이죠. 0.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수직이 되는 요거 하나 쓸 수 있고 요거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직 조건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와.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뭐하니? 수직 조건이 2개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뭐가 있냐? 이렇게 OH가 타겟이 OH가 타겟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끝이에요, 사실. 이게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것이다. 그래서 OH를 정해야 할게요. 잘 보세요. 여기 O가 있고 A가 있고 여기에 아무렇게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간 도형에서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평면 위에 OA, OB 말고 또 다른 좀 P라는 게 있는데 P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아무데나 P를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거지. 여기에 이게 쓰이고 똑같이 P가 아니고 여기를 H라고 합시다. H. 그리고 난 다음에 수직 조건 내적이 여기서 2개 쓰면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여기에서 벡터 OH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얘네들이 같은 평면 내에 있다. 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늘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더 늘렸어.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탑의 법칙에 의해서 5H를 만들어낼 수 있죠. 만약에 얘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 P가 이렇게 있어. 그 얘를 마이너스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평행 잡아요. 여기 이렇게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평행 자변형 꼴이 되게 되니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얘하고 평행 자변형이 오게 되니까 맞네. 저기까지 가면 돼. 그렇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지. S의 OA 플러스 T 얘가 포인트야. 즉, 두 벡터가 시점 5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되면 나머지 같은 평면에 있는 점은 S하고 T만 되면 여기에 H가 있든 여기가 H가 있든 얘네들이 가서 평행 자변형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S하고 T는 뭐다? 얘네들은 뭐 실수가 되겠지.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뭐 P가 여기 있으면 얘를 이쪽으로 늘려서 평행 자변형을 또 만들 수가 되겠니? 응? 자, 그렇지. 그러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수직 조건만 우리가 뒤에 쓰면 되겠네. 자, 벡터 OA하고 또 뭐가? BH가 뭐하니? 그렇지. 여기에서 벡터 얘하고 얘가 수직이니까 벡터 OA하고 벡터 BH가 서로 수직이다. 내적이 0이겠죠. 그렇지? 그리고 뭐가 되겠니? 벡터 OB하고 벡터 OB하고 벡터 JH가 수직이다. 이거 봐봐. 얘들아. S하고 T 미지수가 2개. 그지? 그리고 내적이 0이라는 거에 의해서 식이 몇 개? 2개가 나오죠. 그지? 그러면 S하고 T에 대한 식 2개를 만들어가지고 연립으로 푸는 거야. 큰 흐름은 이거다. 어? 되겠니? 마찬가지로 외림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뭐가 되냐? 오케이. 벡터 OA의 내적에 자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지. OH 마이너스 OA가 0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BH를 그냥 OH 마이너스 OA니까 여기서 A를 빼면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벡터 OB의 내적에 벡터 OH 마이너스 B OB OH 마이너스 뭐 여기 OA 꼴 여기다 끝 되겠니? 응?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자, 그러면 OA의 내적에 자, 필요한 게 뭐 있나를 우리가 먼저 이걸 해보고 그리고 위에서 찾으면 자, OA에 OH 마이너스 OB니까 여기서 OB를 빼니까 S에 얼마? OA 플러스 T 마이너스 1의 OB 이꼴 제로가 되는 거야. 되겠니? 이해가요? 응? 밑에 건 똑같겠지. 여기에서는 여기서 S 마이너스 1이 되지 A가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S의 벡터 OA의 최고 OA 내적이 OA 내적 그리고 플러스 T 마이너스 1의 벡터 OA의 내적에 OB는 제로다. 끝. 그럼 봐. OA가 뭐예요? OA의 제곱. 우리가 필요한 건 OA 곱하기 OB의 내적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주어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OA 내적에 OB는 벡터 OA의 크기의 벡터 OB의 코사인의 각 AOB를 하면 되니까. 오케이? 되겠니?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5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5분의 1. 오케이? 되겠나요? 응? 밑에도 똑같지. 그러면 식이 여기 얼마가 돼? 25. 여기 얼마니? 여기 계산하면 6. 시간. 100% 똑같이 우리가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수도 없이 많이 쓰일 거예요. 고난도 문제에서는 약 저게 30%. 저거 이용하는 게 공간도 여기 30% 이상.
오케이? 되겠니? 다시 한번 자 OH를 표현하는 건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실수배 실수배 그리고 수직이 주어지면 뭐라고? 미소가 떠올라야지. 수직이네? 내적이 0이네? 오케이 끝. 되겠니? 뭐가 되냐면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수직이고 얘하고 얘가 수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되겠니?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내가 계산을 또 다 하리?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벡터 OB 내적에 OH니까 여기서 OA를 빼니까 요번에는 S-1의 OA 플러스 뭐가 되냐면 어디 갔어? T의 OB가 식하는 S하고 T에 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연립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심을 나타냈어요. 수심이 제일 쉬우니까 먼저 나오고 자, 정리 잘 하세요. 1번 줄게. 자, 우리 지우 형님은 여기 421페이지 교재, 일단 교재를 하는 거예요. 교재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2026년 마무리 못한 거, 그다음에 오늘 새로 올린 2025년 2차. 그러면 평면의 기출문제는 끝. 페이지 몇 개 남겨놓고 고난도는 남겨놓고 나중에 따로 할 거야. 6시가 다가오면.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공간도 2번만에 끝나요. 그럼 이제 미분, 적분도 막 하고 수열도 하고 다 할 거니까. 요거 계산해서 SRT에 대한 식 2개 연립해서 푼다. 대충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잘 쫓아오면 금방 할 수가 있다. 수심 끝. 그 다음에 자, 수심이 끝났으니까 422페이지로 가서 이제 내심이 있네요. 내심. 자, 원래 내심을 나타내는데 내심은 이제 뭔가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수직은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들 외심은 어떻게 되니? 외심은 수직이죠. 그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외심을 먼저 하자. 외심 어디로 가냐면 오케이. 몇 페이지냐? 외심이 어디 있니? 오케이. 424페이지를 먼저 하자. 424페이지. 수직 조건을 쓰는 거를 먼저 하자. 424페이지로 가야지. 424페이지. 자, 그래서 수심, 외심, 수직을 이용하는 거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심으로 넘어갈게요. 내심은 정의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수심을 쓸 수가 없어요. 나라면 수심이나 외심보다는 내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낼 것 같긴 한데 뭐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어디냐면 오케이. 자, 28번입니다. 28번. 424페이지에 28번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A, B, 그 다음에 AC가 있고 BC가 이렇게 있대요. 자, A의 5를 이제 비슷하니까 봅시다. A의 5를 이거 얼마나 쉬워. 조금 전에 했던 수심을 잘 이용하시면 똑같네. 뭐지? 아, 재미없다. 너무 쉽다. O, A, B가 자, 외심의 정의는 이렇게 있으면 이거 너무 이게 가격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여러분들 잘 그려보세요. 4, 5, 6으로 해서 4, 6,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 A, B.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방심이 오심인데 방심은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4, 그다음에 뭐냐면 AC가 ABC야. 오케이. 이렇게 있으면 A, B, C 이렇게 있어요. 응? 그러면 외심의 정의는 뭐니? 변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 2등 수직으로 2등분해. 수직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를 또 뭐하지? 수직으로 2등분 해야죠. 요 길이가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수직으로 2등분해서 만나는 요 놈이 뭐가? 외심이지. 얘를 여기서는 H가 아니고 O라고 나눠. 되겠네? 응? 봐요. 아까랑 100% 똑같아. 얘도 A에 오는 요거의 실수배 더하기 요거의 실수배. 오케이? 그리고 얘하고 여기 수직이 돼 있잖아. 수직이. 그치? 수직이 돼 있으니 수직인 조건 몇 개? 2개. 되겠니? 여기에서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식을 한번 먼저 세워. 아까와 똑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그 대신 A를 썼네. A. 시점을 A로 썼어요. 그래서 A에 오는 S에 AP, T에 AC. 오케이. 자, 얘는 이제 공간도에 좀 부지하게 많이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되겠네? 그러니까 수직을 뭐하고 뭐로 잡아줄 것이냐를 보면 되는데 책에서 하고 똑같이 그냥 볼게요. M이고 N이라고 나왔어요. 되겠네? 자, 그래서 A, B하고 뭐냐? A, B하고 MO가 어떠나? 수직이죠. 그렇죠? 수직인 거 두 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A, B하고 MO 여기에서 그다음에 쓰는 게 벡터 AP 하고 뭐가 되냐면 벡터 MO 되겠니? 그리고 또 뭐가 되냐 벡터 AC AC하고 벡터 NO 이렇게 얘네들이 수직이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끝났죠. 뭐가 되냐면 오케이 A, B하고 AC는 끝났어. 그냥 그대로 내적할 때 그대로 쓰면 돼. 얘는 벡터 AP 얘 내적이 MO를 해야지. 그러면 MO만 잡아볼게요. MO 산수지 뭐 MO인데 시점을 전부 다 뭐로 잡았네? A로 잡았죠. 그렇지? 그 얘는 뭐가 되냐? 벡터 AO 마이너스 벡터 AM.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되겠니? 근데 중요하다. 그러면 끝. AO가 여기 정의가 됐어. AO가 아까보다 조금 복잡해지나? 이렇게 되고 T에 AC가 되고 얘가 2분의 1의 벡터 AB 끝. 응? AM이 AB의 2분의 1.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S 마이너스 아까 여기가 1 T 마이너스 1이었는데 2분의 1이 들어간 거밖에 없어요. AB가 되고 T의 벡터 AC 되겠니? 응? 얘가 AP, AN, AM은 AB의 2분의 1. 마찬가지로 NO는 AO 마이너스 A. 그러면 AO 마이너스 2분의 1의 AC. 되겠네? 그러면 뭐 끝났죠. 여기에서는 SAB, 오케이. S에 AB 마이 더하기 얼마가 돼? T 마이너스 2분의 1의 AC. 조금 전에 했던 거 차이가 뭐밖에 없어요. 아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그냥 가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건 이제 눈 감고도 해야지. 하나만 써봅시다. A, B에 내적에 MO가 0인데 벡터 A, B에 이 위에 거 할게요. 그러면 S 마이너스 1의 A, B 그리고 플러스 T의 벡터 AC. 아까 거 100걸 똑같네. A, B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A, B하고 AC에 뭐가 나와요? 내적이 나오죠. A, B하고 AC의 내적. 그러니까 즉 S 그래서 두 개 묶어서 그냥 해버리면 바로 정리가 되겠네. 요거의 제곱이고 뭐가 되냐? T의
AB의 AC의 내죠. 이꼴 0. 오케이? 좀 전에 했던 거 똑같지 뭐. 자, AB하고 AC의 대적은 벡터 AB 그 다음에 벡터 AC의 코사인의 각 뭐가 돼? BAC 코사인 몇 법칙? J법칙이겠지. 여기가 4, 5, 6이니까 요거의 코사인은 우리가 뭐가 하면 돼? 코사인 몇 법칙? J법칙에서 집어넣으면 여기에 4, 5 각 똑같지.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밑거름이 되는 벡터에서 중요한 걸 하나 풀었다. 자, 얘는 이제 몇 페이지였냐? 424페이지.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서 뭐가 되냐? 내심과 외심을 우리가 정리를 했다. 오케이? 문제에서. 오케이? 조건은 바뀔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 외심이 이게 직각 아주 저기 뭐죠? 등각삼각이기 때문에 맨 밖에 있으면서 이쪽도 손을 보가지고 수직면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잘 해두면 나중에 뒤에 가서 기출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1분 줄 테니까 정리하시고 다시 423페이지 내심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 보고 그 기출문제로 갈게요. 연수문제는 몇 개 숙제를 냈고 기출문제 2026년 지난 시간에 못한 거 고난도 문제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선생님이 톡에 올렸죠. 또 반드시 그 다음 받으세요. 사립대 평면 2025년 2차라고 되어 있어요. 1차에 의해서 2차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우리가 평면의 기출 문제를 이제 고난도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풀겠다 이런. 그래서 2차에 보면 개요 약대, 호시 약대, 교토 약대, 후쿠오카 의대, 와세다에 나왔던 문제들도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을 미리 봤거나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오늘 올린 밑에 2차의 문제들을 풀어도 좋다. 지난번 1차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처음 보는 유형들을 모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내심을 보러 갑시다. 내심인데 내심은 자 내심이니까 몇 페이지냐? 오케이 422페이지. 내심은 뭐야? 내심은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이렇게 있으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각이 이렇게 있다. 이것도 한 100번 한 거 같죠? 100번. 100번. 요 수업 말고 3년 동안 100번은 한 것 같은데 진짜 A 대 B 대 C 대 D다 그러면 A 대 B는 뭐가 돼요? C 대 D가 되겠죠? 그렇죠? 가계 이등분선이 나오면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벡터야 잘 나와요. 그러면 요게 3대 2면 얘도 3대 2 요것도 요거는 요것도 같다. 얘가 3대 2면 얘도 3대 2로 쓸 수가 있다. 26번 정말 중요하네요. 내심 외심 요거. 그 다음 문제 네 문제는 거의 별표가 5개 표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얼마냐면 875가 되니까 그림을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제일 기네. 제일 길고 이렇게 가고 여기서 너무 올라갔나? 대충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어요. 자,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에 가계 이등분선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가계 이등분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야 되고 요각하고 요각도 같아야 돼요. 여기가 I, 여기가 8, 여기가 5. 그 다음에 이 밑이 얼마요? BC가 7이래요. 7.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풀
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이제 AI를 구해야 되는데 AI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얘는 저 대수적이에요, 대수적. 그림이 조금 잘못되긴 했네. 그치? 여기가 8대 5니까 여기 그대로 이렇게 여기가 8대 5면 어떻게 가요? 여기가 얼마니? 8대 5가 되겠지. 되겠네? 얘는 쉬운 거야, 아까 거보다.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요 길이 8대 5야. 여기를 8대 5라고 해서 8K라고 쓸게요. 헷갈릴까? 5K.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냐? 이거 요 길이가 7에 몇 번 몇 대 몇? 13분의 얼마가 되니?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뭐가 되냐면 7 곱하기 13분의 8. 아니 뭐야 숫자 좀 지저분해. 13분의 7, 8에 50. 약분이 안 되네. 그렇죠? 응?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13분의 56 데스 이렇게 돼.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되겠네. 응? 그러면 봐봐. 오케이. 끝. 자, 요 그림에서 요것 대 요거는 또 요것 대 요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 벡터 AI는 요거를 내분하는 점에 몇 분의 몇? 오케이? 되겠네? 이렇게 돼. 근데 얘는 아까 거에 비하면 거의 산수 수준이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귀찮아서 우리가 하면 여기가 그러면 어디냐면 AI 때 여기가 13대 7이 됩니다. 13대 7. 왜냐하면 이거라니까 AI 대 여기 요점이 뭐니? 여기가 D예요. D라고 하는 D. I의 D는 무슨 얘기냐면 8대 얼마야? 8대 13분의 56이 되겠죠. 56. 13분의 56. 되겠네? 응? 요것 대 요거는 요것 대 요거.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가 되냐면 13대 7인 게 여기다가 13을 곱해서 없애야죠. B를 구하려면 13 곱하기 8대 56이 되잖아. 되겠니? 그러면 8, 7에 56이니 13대 요거 지우면 7이 되잖아요. 7. 그래서 뭐가 되냐면 13대 7. 그러면 요 벡터는 얘네들을 뭐하는 요 A, B 즉 8대 5로 내분하는 거에 몇 분의 몇? 20분의 얼마? 13. 오케이? 그래 앞에서 많이 공부했던 거죠. 되겠니?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오케이. 자, AI는 벡터 AI는 20분의 13의 벡터 A, B 그치? 전체 20개로 나눈 것 중에 13개에서 딱 멈추고 A, D는 얘는 몇 대 몇으로? 8대 5로 내분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0분의 13에 얼마가 됩니까? 13분의 이제 8대 5. 오케이? 8 곱하기 멀리 있는 거 8H 8H에 5에 AB 이렇게 하겠네. 13, 13 없애주고 나누기 10. 오케이? 되겠니? 응?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오케이? 가계 이름부터 내심에 관련된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또 어디로 가냐면 오케이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423페이지. 자, 1번만 보시면 돼요. 2번은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1번만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개념. 이게 이제 또 공간 모형이라든가 또 평면에서 나올 수 있는데 어려워지면 한참 어려워져. 오케이? 그러면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썼던 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평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1번만 쓰세요. 2번에다 넥스트. 그림이 어려워져가지고 핵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1번만 잘 보면, 좌표평면상의 5세 출발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5x하고 5y가 있고 얘네들은 180도 이상 이내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5a, 5b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각의 뭐 2등분선일 때 OC를 실수 t와 a, b로만 나타내네요. 자, 이런 얘기야. 자, 문제의 뜻이 5x하고 y가 있대요. 5에 이렇게 x가 하나 이렇게 있고, y는 여기서부터 이제 각이 열리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각을 이렇게 올려가서 180도까지 갈 수 있어요. 5y가 여기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야. 되겠네? 근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벌어지는 건 별로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y 이렇게 놓고 우리가 풀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벡터 a가 있다는 거. 어디인가 벡터 a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 A 벡터 A가 있다. 그리고 어디인가 벡터 뭐 아무데나 B를 놨어요. 요즘은 놨네. 이렇게 놓은 거는 그냥 그림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놓은 것만 있어요. 얘는 벡터 B. 자, 그리고 C가 뭐냐면 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C가 2등분선이에요. 2등분선. 여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엑소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죠. 가게 있는. 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보세요. 그랬을 때 선상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하죠? O C라고 하는데 O C. 자, O C라고 한다.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개념. 오케이? 되겠니? 어떠한 개념으로 나타낸 거냐면, 이제 그거하고 비슷하죠. 정사형 일단 문제 2개 풀 거예요.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 하나 하고 쉬운 문제 하나 하고 우리가 풀 텐데, 이 선상에 얘가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C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얘를 뭐냐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실수 하나하고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요. 오케이? 알겠니? 이렇게 나타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자 여기에 C를 나타내라고 했을 때 S가 아니고 그냥 나타내라는 아까처럼 S의 벡터 A 플러스 T의 벡터 B 해도 돼. 되겠니? 무슨 얘기냐면 벡터 OC는 T의 벡터 OA 플러스 S의 벡터 OC하면 끝나요.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것처럼 얘는 실수해서 변수 2개를 가지고 나타내는 건 우리가 한 거고 문제가 다르지. 얘는 뭐냐면 이와 같이 실수 2개가 아니고 몇 개만 가지고 T 하나만 가지고 나타내라는 거야. 알겠니?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문제 자체가 틀리다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문제도 풀고 그래야 되는 건데 밑에 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시고 됐니? 오케이. 내가 넥스트라고 적어놨어요. 나오면 다 할 건데 얘는 아니고 미지수 하나만 가지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나타내라 이거. 정말 쉬워요.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뭐냐면 단위 벡터라는 거 알겠어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가 뭐지? 크기가 얼마니? 크기가 얼마? 1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단위 벡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얘는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뭘 잡냐면 단위 벡터를 하나 잡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 1인 이쪽에 벡터. 오케이? 응? 그리고 이쪽에 크기가 얼마인 뭐가 돼요? 1인 벡터를 잡잖아요. 여기도 크기가 얼마? 1인 거를 잡잖아요.
되겠니? 그러면 얘가 2등분이기 때문에 평행 자변형역에서 요 점은 요 C 다시라고 하죠. 여기가 C 다시라고 하죠. 끝났어요. 여기서 C 다시는 요놈의 단위 벡터 더하기 요놈의 단위 벡터 더하면 됐죠? 동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여기 써야 되니까 요 5C 다시의 무슨 배? 실수배. 오케이? 그렇게 여기가 나옵니다. 그림이 중요한 거야. 이거 위에 단위 벡터를 더하면 여기 되고 그거에 뭐 실수배. 같은 직선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고난도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되겠니? 그러면 봐라. 여기 있는 요 벡터 그리고 요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벡터 A의 크기로 나누면 단위 벡터죠. 이렇게 큰 크기를 나누면 여기는 요 벡터는 벡터 B를 B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끝. 벡터 OC 다시는 벡터 두 단위 벡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벡터 A의 크기 플러스 맞죠? 이거 더하기 요 선상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평행자면 같은 선상에 있다. 얘는 뭐가 되냐면 벡터 B의 크기. 그러면 OC라는 놈은 OC 다시의 무슨 배? 실수배. 동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뭐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니? T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쪽에만 있겠죠. 그럼 얘는 T의 벡터 A의 크기 A의 절대값 벡터 B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되겠나요? 단위 벡터의 합 무슨 배? 실수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에서 선생님 숙제를 내면 16, 17 하셔야 되겠네. 16, 17 그 다음에 17 18이 좀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되니까 어렵지. 18이 어렵다고 되어 있구나. 18 진짜 어렵네. 18에는 별표 옵션 의대용에 속합니다. 의대용. 아이고야, 근데 또 이게 주제용에 본 거 보니까 2페이지네. 그래서 좀 양은 따져가지고 이게 복잡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옵션이라는 건 의대는 반드시 풀고 나머지 의대가 아닌 학생들 안 풀어도 될 정도의 문제다. 18번이 내가 보기엔 여기에서는 책을 어려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19번도 19, 20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19번도 좋은 문제긴 한데 20번은 꼭 해라. 20번. 거기에서 별표가 그러니까 17번, 20번. 오케이. 17번, 20번이 별표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0번에는 이렇게 돼 있네. 페이지 423을 복습하고 보래요. 거기다 쓰세요. 20번에다가 페이지 423 복습하고라고 쓰세요. 페이지 423 복습하고라고 쓰세요. 20번에다가. 그리고 18번은 옵션이에요. 옵션. 이 동국대하면 의대에 나왔던 것 같은데 고난 18번을 이해한다. 상담은 수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의대형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를 무리하게 풀지 마세요. 오케이? 의대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끝내고 이제 2교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기출문제 얘기했죠. 정리하고 기출문제. 자, 그래서 기출문제 지난 시간에 2026년까지 썼죠.
거기에서 암투 문제들 중에 좀 중요하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풀어주겠다라고 했죠. 세 문제 골라서 쓰고 그다음에 오늘 올린 거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문제는 무조건 해결합니다. 나머지 숙제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풀어주고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게이오 약대 호시 약대 교토 약대 와세다 그다음 후쿠오카 와세다 이 문제는 기가 막히더라고. 와세다는 조금 출제 유형이 다른 대학하고 특이해요. 혼자 좀 튀는 대학인데 야 이거는 풀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골라냈어. 쉬었다가 또 우리가 다음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굿.